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자, 1부에서는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나눴다면 2부에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좀 인기가 가장 높은 우리 잔소리가 많은 위원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주유소 3부를 위한 종목 상담도 미리 신청을 받고 있을 테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저희 서울경제TV 주유소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위원님 바로 만나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네, 하나하나 다 널 위한 잔소리, 주식 잔소리 정재훈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또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사실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요. 노란톡 확실히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 이번 2회차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캔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나요? 어떤가요? 예, 오늘도 이어서 해드릴 건데요. 네. 이게 캔들을 하게 되면 되게 많아요. 다양하고. 그리고 단일 캔들이 있고 2개를 합친 거, 3개를 합친 거 이런 패턴형의 모습들이 좀 되게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는 다 뭐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그런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캔들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단 자막에 이 오픈 채팅방 얘기가 있는데요. 방 잠가놨기 때문에 못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잠깐만요? 네?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는 조금 저희가 좀 가려서 봤기 때문에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만 일단 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저는 들어갈 수 있나요? 절대 못 들어오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공부를 안 하니까 못 들어오고요. 어제 일단 그 지난주에 아마 캔들 얘기를 하고 하면서 거래량과 이평선과 그다음에 캔들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순차적으로 좀 할 거고 오늘은 뭐 이평선이라든가 거래량을 좀 제외하고 캔들로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얘기하면서 종목 얘기를 조금 했었을 거예요. 아마 좀 잠깐 리뷰를 하면서 보게 되면 네. 아마 요 시기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이날 방송했을 거예요. 수요일 날 YG엔터 이런 것들은 대량 거래가 장대 양봉의 모습을 그렸고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밀렸었어요. 금요일 날 시장이 좀 급락에 나왔었죠.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어찌됐든 수요일 날 종가 대비에 대비해서 올라가 있는 좀 더 올라가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장대 양봉의 의미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추가적인 상승세, 좀 매수세가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음봉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팔면 바보 된다고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근데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렸었어요. 요날 장 끝나고서 방송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이건 이제 번외적인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낙폭가대로 좀 빠졌었어요. 낙폭가대로 빠졌던 부분들인데 금요일날 더 빠졌었고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요일날보다도 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캔들만 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반등이 나왔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군들까지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뛰어나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적인 거, 그게 이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더가 되는 거고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도지형, 도지은이 아니고요, 도지형. 도지형 캔들을 좀 빨리빨리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이걸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첫날 그 말씀을 좀 드렸을 때의 윗꼬리와 아랫꼬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도지형의 종류 같은 경우는 비석형 십자도지가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형 십자도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비석형 십자도지보다는 잠자리형 십자도지가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밖에서 웃고 있는데 잠자리 모양이죠. 네, 잠자리 모양. 제가 잠자리의 모양으로 딱 해놨어요. 꼬리 길죠. 빨간색. 근데 이제 이 비석형 같은 경우는 이 비석형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는 윗꼬리를 말씀을 드렸던 건 매도세잖아요. 그죠? 매도세고 이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부분들은 매수세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캔들 같은 경우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런 캔들의 모양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 캔들로만 가지고 그냥 분석을 한다, 판단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자, 비석형 십자도지예요. 시작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을 했던지 아니면 시장은 어느 정도 시초가에서 딱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재료, 뭐 이슈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쫙 올라가다가 이제 많이 묻다 그러면서 이제 팍 파는 거예요. 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매수를 했어요. 제가 딱 매수를 했는데 도앵커가 옆에서 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했어요. PD도 매수를 하고 다 매수를 했어요. 쫙 올라갔는데 가만 보니까 고점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딱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팔으니까 도지은 앵커가 또 팔았어. 좀 더 빠지고 그러니까 성광 PD도 딱 팔았어. 그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거. 그러면서 꼬리가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이 주가 이런 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여기에서 제가 때렸죠. 여기에서 제가 딱 매도를 하다 보니까 큰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앵커님이 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또 PD님이 매도를 하고서 막 매도세가 막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던 이 캔들의 모양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장중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분석을 하는 부분들은 이 캔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비석형의 도지형이 나왔을 때는 사고자 했던 사람들보다 팔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시초가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이 단기적으로 쫙 올라갔으니까 차익 매물을 막 출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들어갔던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차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결국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 그런 캔들의 모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캔들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 초반에는 매수세가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도세가 많았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 날까지도 사실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장 마무리가 될 때까지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음 날까지도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사실 이 부분들은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캔들은 아니에요. 시초가가 저가고 올라갔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이런 캔들의 모습들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뭐 어떤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고점에 대한 징후가 생기거나 뭐 이러한 모습들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단주로도 이렇게 밀어 내릴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상당히 좀 없는 종목군들에 잘 나타나는 그런 종목의 캔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 권역이라든가 저점 권역에 이러한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추세가 반전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캔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과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 캔들만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이 캔들에만 단일적인 이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추세 반전의 신호로도 쓰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규적으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옛날에 있었던 차트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비석형의 캔들의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 이런 게 캔들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는데 요 캔들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아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애매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단기간에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거의 비석형과 비슷한 캔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 캔들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구나, 추세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가 권역에서나 고가 권역에 다 비슷비슷한 캔들의 모양새들은 나와요. 요건 아니고 이러한 캔들이라든가 이러한 캔들의 모습들.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바닥 권역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아 이 캔들 여기서 이 캔들이 나왔으니까 바닥이야 라고 매수를 했다라면 오히려 잘못됐겠죠. 왜? 더 급락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캔들도 또 있는데 아마 하단 때문에 보이질 않을 거예요. 여기서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십자형 도지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거래량과 이평선을 보면서 해야 되고 지지 이제 향후에 보일 거지만 지지와 저항 라인대를 함께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저는 장대 음봉을 두 번째로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캔들이 저런 캔들이에요. 쫙 올라서 수익이 와 나고 있다 그랬는데 쫙 윗꼬리가 다시 제자리 왔을 때 이 기분 더럽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싫어요. 차라리 두들겨 맞으려면 시원하게 두들겨 맞든가 쫙 올라갔다 수익이 쫙 극대화되고 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보니까 윗꼬리가 다 달려 있어요. 이러고 자기 끝나 있어. 아주 기분 더럽죠. 이 캔들이 저는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 캔들이 두 번째로 싫은 캔들입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 장대 음봉이 두들겨 맞았어요. 이렇게. 그럼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상태에서 막 참고 있어서 며칠을 참았단 말이에요. 며칠을 참아서 어찌됐든 여차저차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고 있는데 아 이제 좀 복구가 되는구나.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갔더니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달리고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분 더럽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윗꼬리를 달렸다는 건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권역에서 나왔다 손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지지 라인대와 저항 라인대를 체크를 해보면서 해야 되는 게 캔들이다. 그러면 결국은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래 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했었어도 시장의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러한 도치형 캔들보다는 차라리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의 신뢰도는 조금 더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했던 부분들은 저도 이게 좀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신라젠이에요, 신라젠. 과거에 그 임상 실패하면서 점 하한가로 쫙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물타기를 많이 했어요. 하한가 풀리는 날에. 근데 이날이 이때가 하한가 한 방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방, 세 방째 하한가가 풀렸었어요. 이때 신규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풀렸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게 더 빠졌어요. 더. 저점까지도 훼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봤으면 이게 손실이 얼마 안 됐겠다라고 생각했지만 10,000원까지 깼단 말이에요. 15,000원이 조금 넘는 주가에서 10,000원을 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30%가 넘는 손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다 매도를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캔들이 이런 캔들이 나왔다 해서 이제 바닥이야, 추세 전환을 암시해 라는 생각으로 해서 매수를 했다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캔들 차트의 좀 모양새를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대가 됐어요. 이게 좀 시간이 됐죠. 비석형 캔들 같은 경우는 흔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15%,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15% 상한가 제도가 15% 정도였을 때는 이런 캔들의 모양새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30%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러한 캔들의 모습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러한 모양새가 나왔다라고 해서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주가에 대한 위치예요. 고점권역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렇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는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추세가 이제 전환될 거야 라고 매수를 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두 개라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10%가 넘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저 캔들의 모습만 보고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테니까 그 생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잠자리형 캔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캔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들은 장대양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잠자리형 십자도지. 요거는 마찬가지죠. 시초가가 딱 출발을 했어요. 뭐 갭상승 출발을 해도 좋고 갭하락 출발을 해도 좋아요. 어찌됐든 시초가가 딱 형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팔았어요. 도앵커가 팔았어요. 도앵커가 파니까 쭉 빠졌어요. 그래 반등이 쭉 나오려고 했는데 저기 콩떡 PD가 또 팔았어요. 이 콩떡 PD가 또 팔고 나니까 또 빠졌어요. 그래서 또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제 좀 괜찮다 싶었는데 이때 지금 PD, 이모 PD가 또 팔았어요. 그래서 쭉 빠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죠. 그럼 저도 이제 갈등이 때립니다. 올라가고 아래 꼬리를 조금 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누군가가 또 빼래요.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텼죠. 왜? 나는 투자자니까. 버텼어요. 그랬더니 급반등이 나오죠. 쫙 올라가면서 시초가를 회복을 합니다.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있는 이 PD와 콩떡 PD는 털렸다라는 표현을 하죠. 털렸다라는 표현으로 진행을 하겠죠. 결국 뭐냐면 시초가 이후에 누군가는 차익 매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악재의 뉴스가 나와서 매도세가 막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막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투매에 동참을 했죠. 투매에 동참을 하면서 쫙 매도가 나왔는데 음봉으로 쭉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매도세를 장악하죠. 누가?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마무리가 된 캔들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이 캔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흔하게 나타나는 캔들의 모습들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종목군들에 많이 나타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추세 반전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캔들의 고점 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캔들의 모습들이 나왔을 때도 추세 전환의 신호로 나올 수가 있고 바닥 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캔들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이 캔들이라는 것 자체가 짧게는 분으로 쪼개볼 수가 있죠. 길게는 뭐 30분봉, 60분으로 쪼개볼 수 있고 하루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봉, 한 주간으로 따져보게 되면 주봉, 한 달은 월봉, 1년은 연봉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면서 한 주 동안의 흐름, 뭐 한 달 동안의 흐름, 하루 동안의 흐름, 그리고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의 의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런 캔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요런 캔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캔들을 다 보게 되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자, 보자고요. 캔들만 봤던 것들.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좀 달았지만 매수세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강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윗꼬리가 길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강한 매도세란 말이에요. 고점 권역에서는 추세의 전환으로 보여지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럼 캔들에 있어서는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죠. 그죠? 거래량과 이평선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되겠죠. 이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아랫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윗꼬리가 닿았을 때도 추세 전환의 시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여기에서 추세 전환의 모습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재수예요, 이런 캔들은. 어떤 차트를 갖다 놓고 봐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캔들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캔들이 나왔어도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요거 추세 전환이다. 그럼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눌림목이 나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빠지는 모습들이 나잖아요. 결국은 캔들 하나만 놓고는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세에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왜? 아랫꼬리는 강한 매수세, 윗꼬리는 강한 매도세. 그러다 보니까 고점 권역에서는 많이 팔았다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저가 권역에서 보면 잠자리형 캔들의 모습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빨간색 양봉의 캔들이 자 많이 보이는 쪽 대충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연속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양봉을 하나 보여주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양봉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죠. 근데 하나의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연속성이 좀 이렇게 나와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잠깐 코스피 차트를 계획에도 없는 코스피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음봉 종합주가 지수예요. 과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캔들을 한번 다 지워볼게요. 캔들을 다 지우고 이평선이죠. 캔들이 아니라 이평선을 다 지우고 보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가 그걸 좀 봅시다. 이렇게 상승할 때를 보게 되면 이 상승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파란색 양봉보다는 음봉보다는 빨간색 양봉이 더 많아요. 올라갈 땐. 그죠? 여기 전부 다 양봉의 개수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고점을 치고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음봉의 캔들이 보이는 개수들이 점차적으로 좀 많아집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지금 보이죠? 바뀌는 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락을 하게 되면 요거 보게 되면 8월 초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8월 한 달 동안 이 고점을 치고 나서 밀리기 시작했을 때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양봉의 캔들은 몇 개 없어요. 그만큼 음봉의 캔들은 연속성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양봉의 캔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있어서의 심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캔들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하나가 나왔느냐, 두 개가 나왔느냐, 세 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투심이 점점 위축이 되는구나, 안 좋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음봉이고 양봉이고 뭐 꼬리를 달렸는지 아래 꼬리를 달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종목군도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기 아래 꼬리를 달고 길게 상한가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횡보를 해줬어요. 이거 버틸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별로 없겠죠. 단기로 들어갔다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대됐기 때문에 점 상한가의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모습들을 좀 과거에는 많이 보였었어요. 뭐 이런 캔들들, 이런 캔들, 또는 이런 캔들. 이런 캔들 같은 경우 나왔을 때는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어찌됐든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캔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캔들로만 해석했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샛별형의 종류예요. 별거 많아요. 뭐 슈팅 스타, 저거는 뭐 영망치, 닉쇼맨 도지라고 해요.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와 있는 캔들, 뭐 그런 부분들 다 이게 지금 뭐 도지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이거를 하나로 다 묶어서 봅니다. 그냥 도지형, 샛별이. 그냥 요걸로 그냥 통칭해서 얘기를 해요. 요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윗꼬리가 달리든 아랫꼬리가 달리든 의미는 똑같아요. 이게 뭐 슈팅스타니 뭐 릭쇼맨 도지니 하이웨이프 캔들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캔들의 이름과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캔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을 그냥 샛별이다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를 해요. 자, 보게 되면 영망치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는 매도를 했어요.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하루짜리 캔들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오전장에 약간 밀렸다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초가를 이탈했다가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된 상황이죠. 제일 기분 더러운 캔들이죠. 제일 기분 더러운 캔들. 시작을 했다가 쫙 올라서 수익이다라고 딱 기대하고 잠깐 밥 먹고 온 사이에 쫙 빠지면서 종가가 저가로 형성을 했어요. 기분 나쁘죠.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도앵커 팔았고요. 콩떡 PD 팔았고요. 지금 저 PD 팔았어요. 저만 물린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야죠. 왜? 투자자니까. 윗꼬리는 어찌됐든 매도세예요. 매도세가 쫙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매도세예요. 매도세. 그죠? 시초가 이후에 쫙 밀렸다가 올라갔다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뭘 예상할 수 있겠죠? 급등이 나왔다가 밀렸어요. 쭉. 그럼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컸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확인할 수가 있죠? 캔들의 모습이 꼬리가 길면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종목에 뭔가 뉴스가 나왔나? 뭔가 재료가 나왔나? 혹은 악재가 나왔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달았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시가가 딱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쭉 올라왔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가 시가까지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순간에서 멈춘 거. 요만큼만 수익인 거죠. 원래는 이만큼 수익이었는데 요만큼 수익밖에 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수익이면 감사하니까. 저 정도 캔들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니까. 어찌됐든 이 윗꼬리는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종목이 쫙 올라가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차익 매물이 쏟아지니까 쭉 밀렸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재료나 이슈가 있었는데 그 재료나 이슈가 나올 것을 알고서 쫙 매수를 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캔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잠깐 차트를 좀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을 좀 보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있을 거예요. 털렸죠? 그 톡방에 아마 요 16만 3천 원 요 언저리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라 이거. 사서 수익 보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날인가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요런 날.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 그러면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죠. 자, 주식은 소문에 사서 언제 판다? 뭐 뉴스에 팔죠. 자, 차익하겠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팔았어요. 웬걸? 이만큼 올라갔어요. 제가 얘기했죠. 일이 올라갈 줄 알았나? 몰랐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분도 항상 이래요. 팔고 났더니 더 올라가요. 나는 왜 고점에서 못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팔아요. 그냥 격언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떤 재료를 품고 있으니까 그 재료가 나오면 분할로 차익해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찌됐든 요 장대 양봉 이후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 그죠?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였죠. 근데 윗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윗꼬리가 길게 나왔다는 얘기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추세 반전의 신호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그냥 캔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음봉의 캔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매도세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매도세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캔들을 그냥 분석하는 게 수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좀 돌아가서 봅시다. 다음 거.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긴 아랫꼬리를 달린 건데 아랫꼬리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있는 거고, 요거는 잠깐 윗꼬리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 그다지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예. 보자고요. 어찌 됐든 간에 좋은 건 이 양쪽 다 매수세가 길었어요. 매수세가, 그죠? 강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도앵커 팔았고요. 콩떡 PD 팔았고요. 이성광 PD 팔았어요.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박모 PD가 투매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바바바박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럼 결국 뭐죠? 박 PD 털렸다. 최저점에 털렸다라는 거. 어찌됐든 매수세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차이는 이 음봉은 시가를 하회해서 시가까지 회복을 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거. 요게 음봉의 윗꼬리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아랫꼬리를 해서 쫙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시가를 넘어서 쫙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또 요거 따라 사야 되나? 박모 PD가 걱정을 하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까? 요거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박스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의 하단에서 매도를 하고 박스가 넘어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 이러한 캔들이 나오는데 이걸 왜 또 시장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박스예요. 밀리면 심리가 깨지는 건 당연하고 매도에 동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최저점에 난 매도했더니 올라가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기다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래 꼬리는 어찌됐든 매수세라는 거. 그리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뭐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근데 이게 딱 일봉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침에 빠졌는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1시간 만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지 뭐 주문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중에 언제 이런 식으로 빠졌는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본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긴 윗꼬리 샛별형이죠. 마찬가지 기분 더러운 캔들이에요. 쫙 올렸다가 양만 올리고 끝난 캔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제 딱 기분 좋게 저가 매수에 딱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갭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딱 샀어요. 여기에서 딱 매수를 딱 해서 이제 장이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쫙 밀리다가 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PD와 앵커들이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쫙 내려왔어요. 얼마나 샀는지 쫙 하다가 빠졌어요. 그때 여기에서 박모 PD 손절을 쳤어요. 손절을 치자마자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가 형성된 캔들이에요. 이게 결국은 슬픈 캔들이 아니라 기분 더러운 캔들이죠. 수익을 쫙 줬다가 다 뺏어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 더러운 캔들이에요. 이거 많이 나면 좋진 않아요.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가에서 딱 종가를 딱 사고 어제 종가 베팅을 딱 하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든 쫙 밀렸다가 박종호 PD 본전에서 매도 치고 쫙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다 차익 매물이죠. 윗꼬리는 강한 매도세. 그죠? 그러면서 캔들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주봉이나 월봉이나 일봉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하루, 일주일, 한 달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연봉의 캔들이 요 정도 요렇게 됐다라고 하면 아마 속이 되게 쓰릴 거예요. 캔들은 일봉으로 놓고 보느냐, 주봉으로 놓고 보느냐, 월봉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 보느냐, 중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그나마 이제 까먹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콩떡 PD 얘기도 들었죠. 도앵커님 얘기도 했었죠. 이성광 PD 얘기도 했죠. 찬조로 출연하는 걸로 내일 휘발유 진행을 맡는 박 PD도 여기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됐고 최저점의 손절은 누가 했다? 투매에 동참한 사람 누구다? 박 PD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위에 쫙 올라가는데 윗꼬리가 딱 달았다. 그 꼭지에서 판 사람은 누구다? 도앵커다. 그리고 중간 자리 때 투매를 유발시킨 사람들은 콩떡 PD와 이 PD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매도세가 강했다. 아래 꼬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가 샀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른 종목군들 이렇게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샛별형 캔들은요. 차트에서 그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정말 많아요. 제일 많아요. 윗꼬리가 긴 캔들, 아랫꼬리가 긴 캔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많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반전이 됐다거나 하락의 반전을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다만 고점 권역과 저점 권역에서는요, 캔들의 크기가 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게 뭐냐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 같은 경우 이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지금 뭐 싸우고 있다라고 좀 보아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변곡점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다음 날 시세의 흐름들이 만약에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냥 당일에 그 당일에만 체크를 하면 돼요. 하단 권역에서는 조금 캔들의 모습이 좀 작아진다라는 거,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모양새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거, 조 캔들을 보게 되면 고점 권역에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캔들 보면서 제가 예전에 좀 이 서울경제 있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뭐 캔들 보면서 뭐 고점을 예상하네 뭐하네 뭐 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참 기가 찬데, 이 캔들 보고서 여기가 고점입니다 저점입니다 막 믿지 마세요. 사자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고점 권역에서 위아래 꼬리가 이게 달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만약에 추세가 하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매수세의 저점 자리대를 깨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매수세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캔들을 좀 분석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약을 해서 좀 봅시다. 새별형 캔들의 모습은요,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에요. 매도세가 강하면 윗꼬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랫꼬리가 강하면 아랫꼬리가 긴다. 아랫꼬리는 매수세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캔들은.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익. 양봉이면 수익, 음봉이면 손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꼬리가 길면 길수록 변동성은 크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보통 이 캔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바닥 권역에서 추세 출현을 했을 경우에는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더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고점 권역에서는 고점을 치고 조정을 혹은 하락을 예고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 캔들 하나만 보고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별형 캔들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장 초반에 형성이 됐는지 아니면 장 후반에 됐는지 장 중반에 됐는지, 예를 들면 9시부터 10시, 2시 반부터 3시 이때는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오전장에 이렇게 생겼는지 오후장에 윗꼬리가 생겼는지 혹은 아랫꼬리가 생겼는지 이 부분들은 일봉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봉으로 쪼개서 보거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새별형 캔들은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중요한 것은 새별형의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점을 지지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캔들의 형성과 의미, 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보고 일단 차트 좀 보면서 마무리 좀 들어볼게요. 캔들 차트는요,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을 캔들의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초가 이후에 종가가 시초가보다 높다라면 양봉이고요. 낮다라면 음봉,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캔들 차트의 윗꼬리는 매도세, 누가 많이 팔았다라는 거. 그냥 이거 다 생각할 필요 없고 도앵커, 콩떡 PD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팔았다. 네. 아랫꼬리는
강한 매수세 누구? 저. 맨 마지막에 저점을 만든 사람 박 PD.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꼬리는 강한 매수세. 저는 최후의 승자.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꼬리는 매수세로 판단할 수 있고 꼬리가 위든 아래로든 길면 길수록 변동성은 좀 크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들의 몸통이 장대 양봉이면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거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누가 매수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캔들의 몸통이 장대 음봉이면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장의 참여자들 즉 그 장대 음봉에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장대 음봉이 나왔던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면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겠죠.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장대 양봉이 그려져 있으면 뭔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캔들의 모양이나 주가의 높낮이를 보고 상승 반전이냐 하락 반전이냐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뭔가 자료와 뭐 정보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모양만을 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다만 고점 권역과 저점 권역에서 나왔을 때, 즉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거나 반대로 시세가 역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 캔들에 있어서의 중요도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예요. 이렇게 보면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강한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저도 걱정했어요. 아니,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목요일 날 쫙 올라갔다가 쫙 빠지면서 종가가 저가로 끝났어요. 그러면 막 팔면서 매도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 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서 끝났으니까 다음 날 또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뚝 하고 봤어요. 근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시장 더 빠지겠구나라고 예상했던 투자자분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낙폭과대로 빠졌습니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이때 당시 낙폭과대로 빠졌으니까 그 낙폭과대로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는 이런 계속 강의를 해 나가면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낙폭과대로 빠지고 난 이후에 다음날 띡 하고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바닥권역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갭상승을 해서 양봉이 좀 나왔어요. 그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네? 또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오늘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윗꼬리가 나왔다가 밀렸다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방을 펼쳤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이런 캔들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캔들만 놓고 보게 되면 단기에 그래도 3거래일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하락으로 추세 전환할 거다. 이런 예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날 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박스예요. 박스고요. 만약에 올랐다가 좀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캔들로만 갖다가 이제 장대양봉, 뭐 새별이 이런 형태의 캔들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또 1시간에 걸쳐서 이평선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한 명품 캔들 강의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저희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많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오늘 캔들 강의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도앵커가 누군가요? 자꾸 팔아대서 많은 분들의 이렇게 근심 걱정을 안겨준 것 같은데 우리 승자이신 정재훈 위원님만 따라가면 이런 캔들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